그래서 누구나 자기중심적으로 사고하고요. 생각합니다. 당연한 거고요. 우리 리더님들이 그렇다고 해서 잘못된 것도 아니고 팔로워분들이 잘못된 것도 아니죠. 근데 우리 업무를 왜 이렇게 더 빨리 해줄 순 없느냐 그랬더니 근데 거기 팀장님 너무 소리 지르셔가지고 빨리 해드리고 싶어도 사실 마음이 그렇게 동하지 않는다. 저 파란 차를 쫓으라는 거죠? 바보야, 초록색이야. 노란색이잖아. 각자의 프레임을 쓰고 살아가고 있더라. 우리 리더님들께 세대 공감하셔야 된다. 우리 팔로워의 관계 잘 만드셔야 된다. 이런 말씀 드리면요. 항상 듣는 말이 이겁니다. 우리 회사에서 일하려고 만났는데 꼭 그렇게 친하게 지내야 되냐. 사실 꼭 친하게 지내는 게 뭐가 의미가 있냐. 이런 이야기를 좀 말씀 많이 하시고요. 그런데 제가 친하게 지내셔야 되고요. 서로 관계 좋게 만드셔야 돼요. 라고 말씀드리는 건 지금 리더님들이 생각하는 것과 조금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. 한 사례를 좀 보여드릴 건데 혹시 이분 누군지 아십니까? 지금 맞아요. 미국 대선 후보인데요. 혹시 이분에 대해서 이전에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? No. 없죠. 대선 후보 나오기 전에는 뭔가 뚜렷한 뭔가가 없었어요. 그쵸? 그런데 이분이요. 미국 내에서도 사실 긍정적이고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. 대통령이 집권하던 시기 부통령이었어요. 근데 그때 이런 질문을 받게 됩니다. 우리 지금 그 국경 사이에 문제가 좀 심각한데 국경에 가보셨냐? 방문해보셨냐? 이런 질문을 리포터가 하게 돼요. 그때 뭐라고 대답할까요? 가봐야죠. 가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그런데 전 아직 유럽도 못 가봤어요. 라고 대답을 해요. 그러니까 전혀 사태의 심각성을 알지도 못하고 약간 무개념적이고 무슨 말을 하는 거야? 너무 관심 없는 거 아니야? 라는 느낌을 줄 수 있었죠. 그래서 굉장히 비호감적 이미지인데 어떻게 지금은요. 대선 후보 적극적으로 뭔가 승리할 것 같은 느낌까지 주고 있을까요? 이유가 뭘까요? 원래는요. 경쟁자가 훨씬 우위에 있었거든요. 근데 갑자기 확 떠올라요. 바이든이요. 사퇴를 하면서 말해요. 나는 사퇴할 거야. 근데 나 해리스 지지할 거다? 라고 트위터에 글을 하나 올려요. 그러기 시작을 하면서요. 민주당에서 어떻게 하냐? 그래? 그럼 우리도 해리스. 적극적으로 가줘야지. 하면서 해리스를 적극적으로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주고요. 실제로 이 사이에서 바이든과 해리스가 부통령을 했었다고 했잖아요. 그럼 둘의 사이가 좋았을까요? 좋아서 이렇게 지지를 했을까요? 좋았다기보다는 부통령이었기 때문에 바이든 캠프에 들어온 선거 자금을 같이 사용할 수 있대요. 이해하셨나요? 미국은 선거 자금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바이든이 사퇴를 어쨌든 지금 해야 되는 상황에서 누구를 내세워야 이 돈을 쓸 수 있을까? 민주당은 머리를 엄청 썼겠죠. 해리스밖에 없다. 해리스가 나가자. 이렇게 된 거예요. 그러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의 강의 주제로 돌아와 보겠습니다. 팔로워와 리더가 친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? 성과를 내기 위해서. 우리가 유리해야 되는 상황에 이런 관계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해서입니다. 그러니까 사회적 네트워크 이론이라고 있어요.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가족 같은 사이, 너무 사랑하는 사이로 만들면 좋겠지만 사실은 조직 내에선 어떻더라? 느슨하고 그냥 비즈니스인 관계일 때 너무 성과가 잘 나더라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관계를 좋게 해야 된다는 거는 정말 친밀하고 맨날 저녁에 전화하고 오늘 너무 속상했어요 대리님 이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서로에 대한 적당한 거리감 그리고 지원할 수 있을 정도의 끈끈함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. 조직 내에서는. 얼마 전에 갔던 워크숍 현장이었는데 리더님이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됐어요. 그리고 부서원들과의 관계가 아직은 좀 서먹서먹한 그런 단계였습니다. 1년 정도 되셨다고 하더라고요. 그런데 부서원 중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. 저희가 그 전산망을 사용하는데 그 전산망을 고장날 때마다 IT 부서에 우리 리더님이 가서 소리를 엄청 지른다는 거예요. 소리를 엄청 지르면서 빨리 원상복구 해놓으라고 막 해서 결국은 한 3-4시간 안에 항상 복구가 된대요. 그러면 3-4시간이 빠르게 해준 걸까요? 아니면 그냥 천천히 해줬을 때 3-4시간이 걸린 업무일까요? 어떤 업무일 것 같으세요? 빨리 해줬을 것이다. 아니면 그냥 정상적으로 처리했을 때 3-4시간일 것이다. 정상적인 시간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래서 구성원분 중에 한 분이 가서 이야기를 해요. 근데 우리 업무를 왜 이렇게
더 빨리 해줄 순 없느냐 그랬더니 근데 거기 팀장님 너무 소리 지르셔가지고 빨리 해드리고 싶어도 사실 마음이 그렇게 동하지 않는다 라는 답변을 처음으로 듣게 되고, 두 번째는요, 그 팀이요 무슨 일을 하는지 저희가 잘 몰라요 사실 이라고 이야기를 해요. 그러니까 부서 간의 업무에 대한 유기적인 끈끈함이 없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, 우리가 서포트를 얼마나 빨리 해줘야 되는지에 대한 중요성을 모르는 거죠, 그 부서에서. 그래서 여기서도 관계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적당한 네트워크가 있었다면 한 라인까지는 구축이 안 돼 있었을지어도 그 부서에서 이 부서가 요 파트는 좀 이거 중요한 거예요. 여기서 맡고 있는 업무 중에 요거는 좀 우리가 그래도 1시간 반 안에는 처리해줘야 여기가 빨리 다음 업무 넘어갈 수 있어요 라는 걸 인지했을 텐데,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그냥 한 3시간 안에 해주면 되겠지 하면서 이 부서는 혼자 달달달달달달 이렇게 있는 상황들이 계속 반복됐던 거예요. 그래서 그분께서 계속 커피 같은 것도 좀 사서 IT 부서 가서 요건 어때요? 저희가 요건 요렇게 하면 좀 오류가 덜 날까요? 하면서 관계를 구축했대요. 그 다음부터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? 커피를 사드렸던 분과 한 라인이 구축이 돼서요, 그냥 문제가 생기면 그분한테 연락하면 되는 거예요. 부서 누구 뺑뺑뺑뺑 돌지 않아도 돼요. 그분한테 딱 연락을 하면 그 부서 일은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까 처리가 훨씬 그분도 수월한 거예요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조직 내에서 관계를 잘해야 되고, 우리가 후배분들과 소통 잘하세요, 좋은 관계 갖고 있으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딱 요 파트입니다. 그래서 팔로워와 리더와의 관계에서 우리 관계 왜 그렇게 신경 써야 돼요?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, 사실은 그런 하나하나가 우리가 성과로 가는 길이더라 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. 그럼 리더님들이 항상 이런 말씀 하십니다. 제가요 잘 말해도요 말을 안 들어요. 강사님 시키는 대로 안 한다고요. 걔는 왜 그러는 거예요? 우리 팔로워들은 제 말이요 말 같지가 않나 봐요. 이렇게 이제 생각들을 좀 하시는데, 사실 제가 워크숍을 다니면 리더님들도 만나고 팔로워분들도 만나고 하잖아요. 그럼 그 사이에 공백이 좀 있어요. 생각하는 차이가 분명 늘 존재하더라고요. 그래서 왜 그럴까 하고 생각해봤더니 저는 독수리 유형제가 좀 떠올랐습니다. 자, 독수리 유형제 보시면요, 어때요? 팀워크 좋던가요? 좋았던 것 같지만 각자 도생도 있었더라. 왜 그럴까 하고 봤더니 저 파란 차를 쫓으라는 거죠? 바보야, 초록색이야. 노란색이잖아. 각자의 프레임을 쓰고 살아가고 있더라. 그러면 우리 리더가 뒤에서 보고 뭐라 그래요? 야, 니네 일단 헬멧 좀 벗어. 야, 일단 니네 헬멧 벗고 얘기해 라고 한단 말이에요. 근데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. 우리가 서로 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상대의 환경을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. 그러니까 소통의 근본적인 의미 자체가 그냥 말이 잘 통하는 거, 커뮤니케이션적으로 뭐 스킬을 잘 사용하는 거,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세대 공감을 잘 하셔야 되고 서로 통해야 됩니다 라는 것은요, 우리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으려면 서로 환경적인 걸 다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서로 경험의 차이를 좀 인정하고 이해의 폭을 좀 넓혀가 보자. 그래서 이해와 공감을 기반으로 서로를 알아간다면 우리가 그 갭을 좀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. 그러면 관계가 사실 완전 요만큼까지 줄어들긴 좀 어려워도 한 요 정도 선에서 서로의 임계거리를 좀 유지해 가면서 건강한 조직 문화를 좀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세대 차이를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면요, 그 안에 생기는 미묘한 갈등들을 관리할 수가 없어요. 갈등을 아예 없앨 수는 없겠지만 그 안에 있는 근본적인 파악은 돼야 되잖아요. 근데 근본적인 파악조차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어긋난 것인가를 좀 찾아가기 위해서는 공감이 일단 첫 번째이고요. 그래서 우리가 공감을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